당고종 때 고구려가 망하거든. 그러니까 당태종은 직접 군대를 끌고 와서 고구려의 이 윗부분 있잖아요. 고구려가 옛날에 영토가 여기 이쪽에 고구려 영토 있잖아. 이쪽이. 이쪽을 제대로 뚫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잘 들어봤던 여러분 양만춘 장군 안시성 전투 옛날에 조인성이 안시성 성주로 나왔었죠. 영화 안시성이라고 있습니다. 성주가 왜 저리 젊어? 그러는데 그때는 평균 연령이 그랬기 때문에 되게 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당태종이 화살에 맞았다. 화살에 눈을 맞았다. 그래서 당태종이 유언을 남길 때 절대 고구려를 다시 치지 마라. 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로 고구려라고 하면 징글징글할 정도로 당태종이 연개소문을 꺾지 못했습니다. 근데 연개소문은 중국의 그런 뭐랄까요 경극이라고 하죠. 청나라 시대 나온 경극 이런 데 보면 연개소문이 등장합니다. 연개소문이 방금 무서운 존재입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연개소문은요 그 경극의 연개소문이 어떻게 등장하냐 무슨 괴물처럼 나와가지고 칼을 막 5개 끼고 있어요. 그래서 막 위협하는 그런 존재. 그만큼 연개소문을 두려워했어요. 연개소문. 자 그런 때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백제는 뭔가를 신라를 공격하고 있고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고 있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실제로 땅도 좀 찾고 성과를 내고 있었고 신라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고구려 찾아갔는데 고구려한테 무시당하고 드디어 이제 당을 찾아가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당태종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선덕여왕이 사신을 보냈을 때 당태종이 안 들어줘. 근데 다음에는 들어줘. 이거 수행평가에 냈었죠. 서수령인가 답안에 내가 냈었죠. 기억나시나요? 왜 그랬는가? 기억나? 답이 기억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었는데 시험인데 냈었는데. 바다 들기로. 그거 딱 당했다가 바다 들기로. 그 고구려 치는데 니네가 밑에서 같이 쳐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당태종의 어떤 고구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외교가 바뀌는 거죠. 지고 나서 한번 밀리고 나서 바뀌는 거죠. 서로 유관한 그렇지. 쓰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아주 강력한 연개소문이라는 고구려의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항상 어느 단체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강력한 카리스마로 움직이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됩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현대사만 봐도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도 그냥 그 시스템대로 4년 하시고 한 번 더 하셔서 8년 하시고 그만하시면 되는데 자꾸 더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에 하셔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하시면 끝날 수 있는데 자꾸 더 하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결국은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그 30년의 시간이다. 대통령 2명에서 30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로 어떤 단체에 가도 이 사람의 카리스마가 강력해서 이 사람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흔들어왔잖아.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물러나거나 하면 그 다음 싸움 또는 그 다음 엉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연개소문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왕조차도 그냥 누르고 그냥 백제 신라 전혀 고구려한테 못 덤볐거든. 당태종까지 몰아냈잖아. 이거 잘했다 이거야.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왕은 아닌데 대망리지라는 자리에 올라서 고구려를 좌지우지하다가 연개소문이 죽고 나니까 고구려가 연개소문의 아들들 남생, 남건, 남산 그러니까 아들들 또 여동생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다 무너져버려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결국은 자식들이 근데 있잖아. 그걸 알고 있을 거야. 자식들도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거든. 너끼리 싸우면 안 된다. 잘해야 된다. 근데 그 틈을 파고드는 나라가 바로 신라와 당이 그 틈을 파고들면 어떻게? 이간질을 시킵니다. 외교에서 이간질은 할 수 있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 안에서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켜버리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외국들은 겉으로는 막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막 선전하겠지만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거를 일본이나 미국이나 별로 여러분 좋아합니다. 속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안 되는 걸 속으로는 좋아한다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단합 탁 되고 여러분 통일되면 우리나라 전 세계 국력이 2위까지 올라간답니다. 통계에 보면. 그 정도의 저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양인 거야. 너무 슬프잖아. 슬프지 않나?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 그 정도로. 여러분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거 보세요. 한국이 엄청 잘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할 때 엄청 잘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나라 월드컵 언제 또 4강에 가겠어? 내 죽을 때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애에 못 봤죠? 내 생애에 봤. 여러분 2002년 이후에 태어났죠, 그렇지? 나는 그때 저 눈물 났어요. 감격이 나요. 진짜 내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이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88 서울 올림픽. 저는 어릴 때인데 제가 6살 때 그랬는데 그때도 4강에 올랐어요. 아시안 게임 한국에서 했던 아시안 게임 있잖아. 한국 2위에 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2등했어요. 한국인 그만큼 저력이 특히 국민들의 어떤 이 단합되는 힘이 보여주면 저력이 있습니다. 그걸 좋은 쪽으로 힘을 뽑아내야 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지도자가 되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도자가 되든 그거를 모아갈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아까운 에너지가 이렇게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연개소문은 본인 때는 잘 버텼는데 결국은 오랫동안 싸웠잖아요. 70년 동안 싸웠잖아요. 그거를 다 누르고 있었다면 연개소문 힘들어서 참아 우리가 이겨내야 돼 뭐 이랬는데 연개소문 죽고 나서 자식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걸 또 부추기고 신라와 당에서 그걸 부추기고 결국은 지배층 높은 사람이 분열되면 나라는 잘 안 돌아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부모님이나 우리가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열심히 살고 있어요.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근데 위에서 계속 저러니까 나라가 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 결국 이 과정에서 남생, 남건, 남산 형제들이 결국은 서로 이제 반목하게 되고 서로 배신하게 되고 첫째 아들은 당나라로 가버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양성이 쉽게 함락돼요. 수나라가 쳐들어와도 함락 못 시켰고 당나라가 쳐들어와도 함락 못 시켰던 이 평양성이 결국은 매분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내가 지금 고구려부터 얘기해서 그런데 백제 얘기 해봅시다. 백제 얘기. 백제는 김춘추가 그 3일 동안 멘붕에 빠졌다가 김춘추가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죠. 내 살아생전에 백제의 멸망을 보리라. 그러니까 복수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 살아생전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백제의 멸망을 보겠다는 아주 그 독한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한테 차였지만 당나라한테 가서 결국 외교적인 성과를 거둬오고 나서 이제 쳐들어갑니다. 물론 쉬운 나라, 삼국이니까 쉬운 나라부터 없애야 되겠죠. 그 쉬운 나라가 고구려보다는 백제였습니다. 근데 의자왕이 여러분 초반에는 백제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신라를 견제하고 율동맹을 강화하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서 성과도 많이 얻었지만 결국 주변의 충신들을 멀리하고 아첨하는 신하들을 가까이 두면서 결국은 의자왕의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자꾸 보다 보면 그게 맞는 말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국 의자왕이 전혀 문제 없다.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다. 했는데 신라군이 황산벌, 탄현이라는 곳이 지금의 이제 저 세종시 있는 논산 가는 그쪽인데 그쪽을 넘어오고 당나라 군대가 금강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막을 수 있다 했던 신하들은 다 도망가거나 발을 빼고 그때 감옥에 있던 충신들이 여기를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키셔야 합니다. 충신들이 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백 같은 사람들, 여러분 알고 있던 그 계백장을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죽이고 나가죠. 그럼 계백도 아는 거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봉룡이 왔습니다. 오, 뭐야 왔네? 야, 많이 논다. 그래서 지원이가 이걸 안 받았지? 네. 한 번이 남았어, 지원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반만치자 이거 솔직히. 여기서 뭐 그러니까 계백도 여러분 보면 계백도 여러분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던 장수였어요. 계백이 그 싸움의 판을 안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못 이긴다. 그러나 계백은 백제의 장수로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백이 다 시켜주기. 왜냐하면 이 사람 우리가 결국 백제가 치고 나면 다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 손에 죽임을 하고 맞닥뜨려 싸우는 거죠. 여러분 황산벌에서 이제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냐면 백제 입장에서는 계백 입장에서는 뭐야? 죽을 각오로 싸우죠. 그리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그만, 저도 그만. 이런 사람들은 죽기로 안 싸웁니다. 그런 애들보다는 죽기로 덤비는 놈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황산벌에서 신라군이 쉽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그 화랑들의 활약과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신라가 이제 백제를 물리치고 사비성으로 이제 들어가죠. 사비성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사비성이 이제 함락되면서 나중에 의자왕은 김춘추, 나중에 이제 이건 비하인드인데 의자왕은 김춘추한테 이제 수를 따르게 됩니다. 자기 딸에 대한 복수죠. 사위에 대한 복수. 의자왕이 이제 막 무릎 꿇고 이제 수를 따르게 되는 이제 그런 치욕스러운 일까지 이제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비성 결국 함락. 자, 이게 660년이야. 그리고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드디어 이제 고구려를 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660년에 백제가 망했고 668년에 고구려가 망합니다. 자, 그런데 당나라가 여기서 약속을 어깁니다. 당이 무슨 약속을 어기냐? 자, 봐봐. 자, 이런 얘기는 아까 했고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속셈을 드러냅니다. 자, 이게 이제 진심이 드러난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대동강 이남의 땅은 다 신라 너희가 먹고 대동강 이북, 그러니까 옛 고구려 땅 정도만 우리가 먹겠다 했는데 이제는 당나라가 속셈을 드러내서 다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라의 왕이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까요?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럼 안 되는데 야 안 돼 가 이럴까? 그러면 당나라가 맞네. 얘들이 알아챘다고 할까요?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웅진에다가 공주죠.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 웅진에다가 도독부를 설치하고 계림은 어디냐면 경주입니다. 경주에다가 도독부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평양에다가는 이 안동이라는 게 평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경북 안동 하이탈 거기가 아니고 이 안동 평양입니다. 평양에다가는 도호부를 설치합니다. 도호부입니다. 이거 못하네. 도호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운대 구가 있고 동래 구가 있고 그 위에 상위 개념으로 행정으로 본다면 부산 시청이 있죠. 해운대 구청, 동래 구청 위에 부산 시청이 있잖아. 그러니까 도독부가 이쪽 백제를 도독부가 웅진 도독부가 지금으로 구청 같은 거라면 계림 도독부도 구청 같은 거라면 여기 평양에 있던 안동 도호부잖아 이거는. 이건 시청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왜 경주의 안도가 여기 평양에 뒀냐? 당이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가 여기잖아. 이해가세요? 당이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가 여기잖아요. 평양이잖아. 그리고 당이 봤을 때는 고구려가 늘 힘든 상대였지 백제나 신라는 별로 그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큰 관청을 하나 두고 밑에 두 관청, 이 아래 관청 두 개를 두고 다스리는 이렇게. 자, 이렇게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러니까 드디어 이제 신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신라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신라가 나당 동맹을 깨고 나당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이해가시죠? 나당 동맹이 이제 깨지는 겁니다. 이때. 자,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참았어. 처음에는 무열왕이 김춘추는 백제 망할 때는 살아 있었는데 고구려 망하기 전에 죽어요. 무열왕이 이제 그걸 다 문무왕,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모든 것을 이제 통일을 완성을 하는데 참습니다. 처음에는. 왜? 아직까지 고구려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놈의 당나라 놈들이 거만하게 해도 참았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망한 순간에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지배 야욕을 보이자 드디어 이제 나당 동맹을 깨고 나당 전쟁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당 연합이 깨지고 나당 전쟁이 시작되었다. 자, 그런데 당나라는 워낙 땅이 넓고 당나라가 모든 전력을 다 투입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당나라였는데 결국은 요 두 개 전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매소성 전투, 육지에서는 매소성, 지금의 양주 쪽이고, 기벌포 전투, 기벌포는 저 군산 위에 장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구입니다, 항구. 장항이라는 여기서 전투에서 이깁니다. 육지에서 수군에서 이깁니다. 요걸 이기면서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성합니다. 요게 676년입니다. 고구려가 망한 지 한 8년이 흘렀죠. 8년 동안 싸운 거예요. 나당 전쟁을 한 거야. 그럼 그 8년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구려에서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납니다. 그럼 고구려의 왕들의 성이 고시입니다. 고시. 아까 영유왕이 고건무였고 고주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시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고연무, 건모장 이 사람 이름이야. 이 사람들이 왕족이었던 안승이라는 사람을 추대해서 결국 부흥운동을 했지만 요때 한성은 지금의 서울이 아니야. 황해도 재령인데 자 이런 것을 추구했지만 실패.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일본이 도와주러 왔었어요. 일본이 구원병이 왔지만 이미 백제는 망하고 나선데 결국은 실패. 백강전투에서도 실패. 이 백강이라는 곳이 이 기벌포와 가까운 그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흑치상지라는 사람 이름이야. 그 다음에 복신과 도침, 이런 사람 이름입니다. 자, 요 사람들이 임존성, 주류성 일대에서 열심히 싸웠다. 그리고 왕자 부여풍, 그러니까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부여풍을 추대해가지고 부흥운동을 노렸으나 다 실패합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긴 여러분 어렵습니다. 특히 복신과 도침은 어느 성, 그다음 흑지상지는 어느 성 이런 것까지 외우는 거는 어려워요. 그렇게는 일단 하지 마시고 부흥운동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선생님 처음 외울 때는 기역 들어간 사람들이 고구려야. 고구려도 기역이잖아. 맞죠? 기역 들어간 사람들인 거야. 그 다음에 복신과 도침은 주성 이런 거 외울 때 힘들었어. 그러니까 복도에서 술을 먹었다고 이렇게 외웠어요. 옛날에. 그렇게 옛날에 내가 처음 외울 때 그랬던 것 같아. 지금이야 선생님 많이 하니까 그냥 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의 나중에는 이게 외울 수도 있는데 우리같이는 한국사 능력 검정이나 수능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게 요게 어느 성일까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이런 거 안 냅니다. 몰라 내신에서는 그 역사 선생님들 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럼 어려워집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 크게 이건 괜히 관여하지 말고 부흥운동이 있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인물들 나오면 이게 적어도 백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고구려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그 다음에 문무왕이 이제 통일했습니다. 삼국통일의 의, 삼국통일의 한계 이런 거 서술형으로 많이 시험에 나오죠. 나오죠. 나왔잖아요, 그죠? 민족의 통합 그리고 당나라를 축출했다. 이런 것들은 삼국통일의 의일 수 있다. 또 있습니다. 내가 다 안 적었지만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여러 민족을 통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서당 십정 이런 그 신문왕 때 나오는 그런 제도에 보면 고구려 땅에서 구주 오송영 이런 거 할 때는 고구려 땅에서 3주, 백제 땅에서 3주, 신라 땅에서 3주 해서 9주 만들고 그 다음에 중앙군 구서당 십정 안에도 고구려 계통 백제 사람들 다 집어넣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 통합에 힘썼다. 한계점은 결국 외세를 이용했다. 외세를 이용하다 보니까 옛 고구려 영토를 거의 다 잃어버렸죠. 물론 뒤에는 발해가 나오지만 영토가 축소되었다. 이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